평범한 운동화에 헐렁한 바지, 그리고 마트에서 산 것 같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월급쟁이나 대학생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의 통장엔 수십억 원이 들어있고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진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렌 버핏을 떠올려 보세요. 자산이 1,400억 달러가 넘는 이 남성은 지금도 1960년대에 구입한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2만 원짜리 플립폰을 쓰다가 주변의 강요로 겨우 스마트폰으로 바꿨죠.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엔 검정색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단조로운 옷차림을 고수하고 있죠. 가구 대기업 이케아의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만 이용하고 20년 넘은 중고 볼보를 몰고 다녔거든요. 이런 억만장자들이 검소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걸 피할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납치나 강도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죠. 또한 세무당국이나 언론의 과도한 관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나 주커버그처럼 이미 유명한 인물들도 화려한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판이나 질투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죠. 부를 과시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뒤따라다니며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결국 진짜 부자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여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요즘 부유층 사이에선 조용한 명품이라는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찌나 루이비통처럼 로고가 크게 박힌 제품 대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초고급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거죠. 로로 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브랜드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품질은 최고급이지만 남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명품 브랜드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중하층에서 명품 소비가 더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이들은 아직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는 걸 두려워해서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신호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할부로 고급차를 사거나 몸에 맞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신용카드 한도를 넘나들며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장이 텅 비어있는 가짜 부자가 되는 거죠. 평범하게 보이는 건 일종의 위장막 역할을 합니다. 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롤렉스 시계의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올려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박하게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 친구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심지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해요. 부유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2016년 김 카다시안이 자신의 보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파리 호텔에서 강도를 당한 사건이나 2020년 래퍼 팝스모크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실수로 자신의 위치를 공개한 후 그날 밤 집에서 살해당한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국가에서 과도한 부의 과시는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무당국은 SNS에서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부자들이 세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불필요한 관심을 받는 건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위장의 목적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걸 꿈꾸지만 정작 유명인들은 명성 때문에 잃게 되는 사생활을 가장 아쉬워합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3년에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해보고 싶어서 플로리다의 한 대형마트를 통째로 빌렸던 일화가 유명해요. 몇 시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주어서 평범한 쇼핑객처럼 행동하게 했죠. 그는 단지 정상적인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이디 가가, 제인 말리크, 다니엘 레드클리프, 빌리 아일리시 같은 유명인들도 모두 명성의 부작용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터무키도 했고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인생이 황금빛 감옥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많지만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좋은 물건을 하나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바꾸거나 고급 지갑 혹은 브랜드 재킷을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지품들이 어색해 보이기 시작해요. 새 재킷에 낡은 운동화가 어울리지 않고 최신 스마트폰에 싸구려 이어폰을 쓰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연쇄적으로 다른 업그레이드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모르게 생활 수준 전체를 높이게 됩니다. 이 이름은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경험에서 따온 건데, 그가 아름다운 빨간 가운을 선물 받은 후 기존의 가구들이 초라해 보여서 집안 물건들을 모두 바꿔버린 일화에서 유래됐어요. 위험한 건 한번 높은 수준의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외식할 때 10,000원 정도 쓰던 사람이 보너스를 받아서 30,000원짜리 식사를 몇 번 해보면 뇌가 그 수준에 적응해버려요. 30,000원 식사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고 20,000원짜리도 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만 행복감은 금세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부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명품을 사는 동안 부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억만장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여러 장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게 되고 과소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숨겨진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협상할 때도 상대방이 쉽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예요. 또한 당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친구들이나 사기꾼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갚지 않는 사람들 있죠? 당신이 여유 있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한 파티를 열거나 비싼 물건들을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부를 축적해 나가는 거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진짜 부자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가짜 부자들은 부자로 보이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자산을 늘리려면 돈을 투자해야 하고 부자로 보이려면 돈을 소비해야 하죠.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행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실제로는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순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매달 그것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월급이 얼마인지만 관심 있고 실제 순자산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소득이 높아도 지출이 더 높으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결국 부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죠. 이런 자유는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때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평범한 옷차림에 소박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똑똑한 걸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당신에게 평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